반갑습니다.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요즘 이제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이라는 이제 국세청 보도 자료를 갖고 하나하나 이제 해설을 이렇게 해가고 있는데, 오늘 그 양도소득세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중에서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그거였어요. 7월 11일 이후에 건설임대주택을 8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세제 지원이 가능합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가 민간임대주택법이 이제 개편이 되다 보니까 단기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다 폐지가 됐죠. 그 매입임대주택은 건설임대주택은 다 폐지가 되고, 장기 임대주택 중에서 아파트, 매입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이제 없어졌고 나머지는 다 유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설임대주택은 단기는 다 폐지가 됐는데 장기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됐습니다. 물론 아파트를 실제 건설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일반 서민들이 아니면 일반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현실적으로 어렵죠. 건설사라든지 그런 데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설 임대로 주택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많이는 어렵지만, 일단 건설 임대주택은 아직도 장기로 등록할 경우에는 아파트도 건설 임대로 등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질문에서는 7월 11일 이후 건설 임대주택을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세제 혜택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 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4년 단기 임대주택만 폐지되고 장기 임대주택은 계속 유지되므로 세제 혜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건설임대주택이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임대주택이 어떤 건지, 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건설임대주택의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또는 주택건설업자가 사업승인을 받아가서 건설한 주택 중에서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을 이제 건설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통상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어가지고 임대 주는 주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다세대라든지 다가구 주택을 이제 지어가지고 임대 준다. 그거는 건설 임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이, 민간임대주택법상 건설 임대주택은 당연히 건설해서 임대하는 주택인데, 이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서 내가 건설해서 임대하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건설 임대주택이 될 수 있고 매입 임대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에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 건설 임대주택이 되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 이후에 내가 임대주택을 등록했다. 그러면 매입 임대주택이 됩니다. 그러면 매입 임대주택하고 건설 임대주택하고 등록을 달리 했었을 때 세제상 혜택이 달리 적용됩니까? 달리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 임대주택이 요즘 이제 각광받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단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건설 임대주택의 요건은, 아까는 이제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건설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고, 그 개념을 충족한 상태에서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건설 임대주택이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적용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전용 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리고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 그 다음에 임대호수가 2호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준시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세대 같은 경우는 조그마하니까 다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 임대호수 2호 이상은 웬만하면 다 충족할 것 같아요. 이제 다가구가 문제죠. 다가구는 전체를 다 한 채로 이렇게 보고 있고, 개별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전체로 나오기 때문에 기준시가가 6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죠. 또 전용 면적도 전체 주택 면적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149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임대 호수도 단독주택, 다가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다가구 주택 한 채를 1호로 보기 때문에 임대 호수도 못 맞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 임대사업자 등록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길이 많이 막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를 이제 특례를 허용해 놓고 있습니다. 즉,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이나 기준시가 그리고 임대 호수를 판정할 때 각 가구당 면적, 가구당 가액, 가구당
한 호수를 가구당으로 판정한다라는 이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아니면 지방에 있는 모든 다가구 주택은 웬만하면 이 요건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임대호수 2호 이상은 전부 다 충족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요즘 들어서 건설 임대주택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막혔습니다. 즉 종부세 합산 배제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에서 어떤 규정이 들어왔냐면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은 설령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종부세 합산 배제 안 해주겠다, 양도세 중과 배제 안 해주겠다는 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매입 임대주택에 한해서 적용을 막아 넣었지 건설 임대주택은 주택 건설 경기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안 막아 놨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죠?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 할지라도 그 주택이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여전히 종부세 합산 배제도 받을 수 있고 양도소득세도 중과 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설령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지어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특히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건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에 건설 임대로 등록돼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에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설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종부세 합산 배제하고 양도세 중과 배제에서 건설 임대주택은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했다 할 경우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가 최근에 이제 요건이 바뀌었죠. 즉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분부터는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도 이제 적용이 불가하는데 건설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뭔가를 지어가지고 임대를 주겠다, 특히 그게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라고 하면은 종부세 합산 배제도 받을 수 있고 양도세 중과 배제도 받을 수 있고 거주주택 비과세까지 받기 위해서는 매입 임대주택이 아닌 건설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해야만 요건 충족이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어가지고 임대줄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건설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 그 건설 임대주택이었을 때만 이러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은 아마 컨설팅 할 때 아마 좀 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